돌아가신 날 이후에도 카드값 같은 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상속세 과소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장례 끝나고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뭐 이제 슬프기도 하시고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니까 되게 막막해 하세요. 그럼 보통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장례식 영수증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장례식 장비 결제를 현금으로 많이 하거든요. 조의금 들어온 현금이 있으니까 이게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카드 영수증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당시에 그 현금 결제하시면서 종이 영수증 같은 거를 챙겨주시거든요. 이거를 좀 챙겨두셔야 됩니다. 네네. 요거랑 이제 정산서까지 있으면 좀 완벽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 이내에 하셔야 이제 과태료가 없는데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이제 방문하셔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방문하실 때 좀 많이 물어보는 게 고인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사는데 나는 수원에 산다. 근데 뭐 강릉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원칙은 고인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주민센터 말고 상급 기관으로 가시면 시청이나 구청 같은 상급 기관으로 가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원 산다 그러면 수원시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청, 구청은 전국 어디나 되고 이제 주민센터는 고인 주소지 관할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상속 재산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보면 뭐 고인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고 얼마가 있고 이런 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뭐 부모님이 우리은행 쓰는지 하나은행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까지 다 한 번에 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시면 3-4주 안에 이런 내역들이 있다, 망자가 자동차가 있다, 뭐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 대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망자의 재산이 한 요 정도 있으시구나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주민센터나 뭐 시청, 구청에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이건 참고 자료이지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가끔씩 가다 보면 뭐 토지가 등기가 안 된 토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에 나온 내역을 토대로 해서 고인께서 거래하시던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데 가셔서 10년치 거래 내역이랑 잔액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 방문하시는 날 기준으로 잔액증명서랑 거래 내역을 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돌아가신 날 이후에도 이자가 출금되거나 카드값 같은 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잔액보다 은행 방문한 날 기준의 잔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상속세 과소신고가 되기 때문에 꼭 은행에 가실 때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잔액증명서랑 10년치 거래 내역을 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인의 거래 내역은 왜 필요한 건지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사전증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 신고하는 개념에는 사전증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내역이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5년 이내 준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에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년치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세무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략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재산 파악이 되게 되는데 이때쯤 이제 세무사를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세무상담은 그 이전에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순서로 넣어놨냐면 보통 상담을 오시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예상세 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재산 내역이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예상세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상세액을 같이 듣기 위해서는 앞선 절차들을 다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상담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는 한 명만 만나보시기보다는 2명에서 3명 정도 만나보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사실 상속세 때문에 인생의 세무사를 처음 만나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처음 한 명만 만나면 이분이 진짜 상속세를 잘 하시는지 판단이 잘 안 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명 정도 만나보시고 이제 세무사님 중에서도 가장 잘 하실 것 같은 분이랑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세무사 상담을 받은 다음에는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상속인이 한 명이면 그냥 단독 상속을 받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동 상속인들끼리 원래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명이면 1대1 이렇게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예외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동상속인 지분의 1.5배의 지분을 줘요. 그래서 배우자가 1명,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1.5대 1대1 이렇게 상속 지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1.5대 1대1 이게 싫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전부 다 상속 다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상속인 3명이 모여서 분할협의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분대로 가져가지 않겠다.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100% 가져가셔도 좋고 뭐 다른 자녀 한 분이 100% 가져가셔도 좋고요. 법정 지분대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할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세무사 상담 다음 절차에 있냐면 이 분할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배우자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상담을 받은 다음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분할협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다음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분할협의서 작성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이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났으니 이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엄밀히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6개월을 엄수해 주셔야 되고요. 부동산이나 차량이 아니더라도 뭐 금융재산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따로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도 다 찾아가시니까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받으셔도 어쨌든 또 쓰셔야 되니까 이거를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이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 자산은 좀 유의해가지고 같이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건 아니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원래는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세무조사가 좀 밀려있다 보니까 뭐 1년이나 2년 뒤에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상속세라는 세금이 좀 특이한 세금이잖아요. 저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이렇게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거를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 신고한 상속세가 제대로 잘 계산이 되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신고는 제대로 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상속세 신고가 끝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좀 빈번하긴 합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걸릴까요? 사실 이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고인의 재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세무서에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직접 산출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 이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올 것 같은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